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부터 학교의 이제 교육 정책들이 좀 많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지는데 전 학년에 전체적으로 다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2학년, 3학년 이게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입이 되어지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부모님들께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점은 학생들에게 이제 솔루션을 선생님이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각자에게 이제 뭐 탭 같은 게 이제 지급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먼저 풀었을 거잖아요. 푸는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겠죠.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푸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력을 쌓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수준별로 문제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몇 가지를 풀고 나면 아이들 수준이 나올 거잖아요. 그 수준을 AI가 감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제공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제 이렇게 원어민 발음과 비교해서 발음을 수정하게끔 한다든지 문장을 이제 작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공이 될 거예요. 특히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목에 따라서 전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과목들은 제공이 안 될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뭐 교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께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집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단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는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뭐 글자로 되어 있는 교과서 있잖아요. 그 텍스트라고 합시다.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글을 읽고 그 글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추론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텍스트가 주는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공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역량들이 되게 많아요.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사고력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뭐 8가지 중에 또 이거와 조금 비슷한 건데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거와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것을 답을 찾아내는 결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력은 뭐냐면 똑같아요.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무엇이 같으냐면 문제라는 것이 앞에 선행이 되어져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라는 거겠죠. 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AI가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공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량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이제 정보인지 구분하는 것도 있죠. 이러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교과서가 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AI 교과서를 도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AI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줄까? 기존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고력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지겠죠. 근데 AI 교과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워줘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문제 풀기를 하죠. 먼저 수학 문제를 어떤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문제 풀게 합니다. 이제 솔루션을 아이들이 이제 도전을 하겠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었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푸는 과정들과 답이 나오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AI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봅시다. 만약에 문제가 틀렸다고 해봐요. 문제가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선생님이 하든 AI가 하든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석은 1회에서 끝나버려요. AI는. 그렇죠? 정확하게 한 번에 딱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AI 교과서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것을 바로 분석하고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들은 딱 한 번이겠죠, 한 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사고력이 정진이 되어질까? 향상이 되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처음에 유럽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AI 교과서를 처음에 도입을 하려고 많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덜란드하고 스위스하고 이런 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왜 안 하기로 했을까? 보니까 애들 읽기, 국어를 생각합시다.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AI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읽고, 직접 쓰고, 직접 말하고, 이러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에 더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고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결과가, 한 단계 한 단계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발달 시기에 그러니까 아동기죠. 아동기의 발달 시기에 무엇이 발달을 하냐면 인지 도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 패턴들이 어떤 패턴으로 내가 생각을 할 것이냐, 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 도식이란 말은 틀이거든, 틀. 양식. 인지 양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마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하는 인지 도식이 크게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확산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패턴이 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수렴적 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특히 수학 문제를 봅시다. 어떤 문제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조금씩 답에 가까워지는 것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라는 것으로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풀이 과정에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산적 사고는 뭐냐면 답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풀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틀렸고 어떤 것은 맞다라고 하냐. 이런 방법들을 했어도 답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했어도 답을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수렴적 사고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 답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 확산적 사고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산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이 확산적 사고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 교과서는 이 둘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지 도식을 만들어 줄까요? 이거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사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생활해야 될 그 미래사회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수렴적 사고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이건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와 유사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다 안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계 최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사립학교나 여기서는 학원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 시기가 맞는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시범 학교를 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좋으니까 이걸 했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던 게 10년 정도 되나요? 아니거든요. 한 2, 3년? 빠르게는 한 5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 결과가 좋겠죠? 왜? 좋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했으니까 당연히 주의 집중이 잘 될 거고 관심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은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좋았겠죠. 그러면 이 시범 학교가 시범적으로 했던 시범 수업이 정말 앞으로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자, 시범 학교를 했던 애들 호기심이 나타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아이들은 다 안 해. 그쵸?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아이들은 다 안 하는데 여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호기심이 많겠죠? 다른 애들 안 하는 걸 하니까. 자, 두 번째. 또 처음 하는 거야. 그쵸? 또, 눈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기가 있어. 이러면 당연히 호기심이 자극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시범을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시범으로 했던 것이 적어도 진짜 한 10년 정도 좀 전부터 해와가지고, 그 결과치가 나왔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들은 내년에 뭐 AI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당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3학년, 4학년. 지금 1학년, 2학년 애들이죠. 2학년 애들이죠. 그러면 2학년, 3학년 애들이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탭 같은 이 AI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란 얘기예요.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AI 교과서가 생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사고력이 엄청나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글에 대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교과서만 그러면 읽을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잖아.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다 디지털로 교과서를 보고 한다고 합시다. 안 그래도 이 나이들 중학교 들어가면 제가 그게 안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디지털 교과서를 해.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디지털로만 다 우리가 접할 건가?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다 바뀔 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애들이 독서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넓혀줘야 되는데, 책 안에 있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우려하는 바가 큰데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현실적으로 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AI 교과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특히 초등학생들은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중학생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부 말고 그 외에 어떤 취미로 독서하는 것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만약에 3학년이라고 해요. 3학년이면 내년에 25년이니까 얘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해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되면 몇 년도냐면 고등학교 2학년. 그렇지? 여기가 10살이죠. 10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18살, 8년이죠. 그러면 32년도, 33년도가 되겠네. 2033년도. 2028년부터 수능의 시험들이 완전히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수능을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험적인 부분들만 생각해도 이러한 염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AI 교과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확 뛰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때문에 배우는 것 같아요?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 인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끝나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틀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크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게 변하지 않는 한. 그러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렴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AI 교과서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력이고 또 좀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